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라는 브로커리지를 운영하는 이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저도 딱 나오는 약, 한국에서 주문해서 3주 걸려서 온 따끈따끈한 책,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김미경 선생님의 책 리부트입니다. 자, 코로나로 멈춘 나를 일으켜 세우는 법,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4가지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복습을 살짝 해볼까요? 4가지 공식, 온택트,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인디펜던트 워커, 그리고 세이프티, 이렇게 4가지 공식이었는데요. 또 특히나 또 중요했던,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디펜던트 워커가 가져야 한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 오늘은 이 책의 중심, 핵심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파트 3, 나를 살리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써라 부분을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리부트 시나리오라. 김미경 선생님은 책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4가지 이제 리부트 공식을 찾고 나서 막 유레카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비즈니스 접목을 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20명이 넘는 회사 직원을 정말 한 명도 안 내보내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김미경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의 변화들이 정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당겨진 미래고 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려면 리부트 공식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리부트 공식을 줘도 어떤 이들한테는 이게 꿈을 펼칠 동력이 된 성장의 추진제가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귀찮은 숙제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고요.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는가, 이 방식은 이토록 다르다고 얘기를 하세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린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꼭 집어 주셨어요. 지금의 변화가 우리의 꿈에 또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또 실행 방식을 바꿔주고 또 그러한 변화가 자신과 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꿈의 방향과 실행 방식이 바뀌면 결국 우리는 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도 바뀌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라는 사람이 바뀌니까 내 인생도 달라지고 또 내 인생이 덩달아 달라지니 내 주변 사람도 좀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너무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다른 세상, 달라지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공식의 핵심은 인생 시나리오를 써라 라고 하시는데요. 왜 김미경쌤은 그 공식에 시나리오라는 것을 넣으셨을까요? 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자, 내가 시나리오를 써보자는 제안을 생각한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각종 정보를 접하면서 많은 회사들, 맥켄지 컴퍼니, 베인 컴퍼니 이런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게 시나리오였다고 하세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대응책을 담은 미래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걸 우리 인생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예측하고 또 행동하고 그걸 수정을 하고 또 그걸 반복하고 또다시 행동하고 끊임없이 수정하는 그런 것을 반복을 해야 할 텐데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은 누구? 우리 엄마? 이거 아니고 내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3단계로 걸쳤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선생님이어서 안 어려웠던 건지 우리도 정말 할 수 있을지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나와 또 세상의 변화를 분석하는 게 먼저인데요. 자, 그 방법을 찾기 위해 가져야 할 것, 그리고 채워나가야 할 것, 그리고 변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4가지 부스트 공식에 내 꿈을 이렇게 대입해서 간단한 시놉시스, 즉 줄거리를 써보는 건데요. 10줄 남짓한 시놉시스로 써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솔루션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3번째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놉시스를 현실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to-do 리스트를 만들고 그거를 실행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반복해 나가면서 나만의 시나리오를 완성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나리오는 이렇게 확정된, 이렇게 딱 정해진 시장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설계도니까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 나니까요. 매 순간 달라지는 세상에 따라서 이렇게 진화하면서 꼭 나만을 위한 한 편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유능한 나로 리부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세상을 알고 또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리고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조금 더 팁을 보태면 첫 번째 세상을 분석을 할 때 내가 가진 것 또한 내가 보완해야 할 역량을 적어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김미경쌤은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는 지금껏 나를 먹여 살려온 기초 실력으로 또다시 우리를 먹여 살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진 역량을 마음껏 최대한 많이 적어보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진 장점, 이것이 무엇인지 잘 적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보완해야 할 점들도 이제 적어보고요. 내 일과 관련해서 변하지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적어보라고 하신 거에 저도 이제 제가 하는 부동산에 또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에 변화할 것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보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는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가진 핵심 역량 빼고는 정말 거의 다 변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놉스를 쓸 때 우리가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의 재료를 찾아서 10줄 시놉스 줄거리를 써보는 건데, 자, 새로운 것들을 막 상상하면서 뇌가 막 흥분하고 이렇게 신나서 막 상상하는 거를 놔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렇게 좀 놔두고 시놉스를 쓰면서 생각이 또 정교해지고 또 나를 위한 솔루션이 이렇게 풍부해진다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선생님의 증언 같은 이 길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세 번째 단계는 투두 리스트를 만들 때 처음에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그 리스트로 조금 정리를 하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또 너무 또 높은 투두 리스트를 하면 안 하기 마련이기 때문일까요? 자, 혼자보다는 팀을 좀 만들어서 같이 하면 더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실패를 통해서 수정하는 거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운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야말로 뭐 대박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행동도 정말 무의미하게 폐기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팅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이렇게 딱 멋진 영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완벽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시나리오 쓰기와 실행을 수도 없이 반복해 나가는 그 실행력, 이게 우리 인생에 가지고 와야 하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책에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개인의 리부트 시나리오에는 이렇게 전망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할 수 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죠. 상상만으로 이루어지는 미래는 정말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방법은 계속 실패해보고 또 반복하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나를 리부트하는 최고의 방법을 알게 될 거라고, 스스로 깨닫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과 막 두려움이 엄습하시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아날로그에 살다가 저 웬 유튜브 책 읽어준 사람 진짜 많고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앞서가는 사람 정말 많은데 부동산을 유튜브로 시작한 사람도 되게 많은데 저의 파트너인 남편은 5년 전부터 시작해서 뭐 근데 그분은 영어로 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앞서가는 사람 진짜 많을 텐데 그럼 나이가 되려나? 그런 두려움, 저는 그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을 이루는 기술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라면서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묵묵히 첫 발을 딛고 추격하는 거예요 라고요. 자, 물론 가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긴 할 텐데요, 지금 당장 추격이 가장 빠른 도전이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리부트의 힘은 속도를 올린 추격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추격이란 단어를 쓰실까 라고 봤더니 세상의 99%는 이상의 사람들은 정말 추격자잖아요. 우리는 1%에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1%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그건 다 우린 추격자니까.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늦어도 한 발 내딛고 추격을 하라고요. 그럴 거면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늦었지만 해본다, 에이, 이런 마음가짐이요. 자, 그러면 추격자가 되는 비법 3가지를 공유를 하셨어요. 추격의 첫 번째 추격의 핵심은 속도이다. 자,
자,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전 속력으로 스피드업해서 뛰어야 한다고. 절대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나의 확증은 행동의 확증이 내 마음을 지지할 테니까 행동하라. 자,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확신은 결심을 잘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해내야만 하는 마음의 확증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행동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 증거는 즉각적인 확신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격할 수 있는 연료, 열정을 태워주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고요. 자, 세 번째는 진짜 추격자는 끝까지 해내는 사람의 몫이다. 진짜 추격자는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추격한다고 해도 이제 몇 달만 되면 시들시들해지고 힘들다 안 하고 뭐 반응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끝까지 해낸 사람들의 몫이다 라고요. 꿈을 가진 평범한 우리 사람들의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 추격이라고 믿습니다. 추격보다 더 용기 있는 출발은 없으니까요. 두렵지만 한 발 대딛고 또 속도를 내보고 꼭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4는 New Learner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즉시 교육. 자, 길게 배워서 오래 써먹는 시기는 이제 빠이빠이 지났습니다. 오늘 배워서 내일 써먹을 수 있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배워서 스스로 업그레이드 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기업과 정부의 리포트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 재교육인데요. 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진화하는 기업 어딜까요? 아마존에서는 2019년에 7월 미국 내 직원의 3분의 1인 10만 명을 재교육한다고 밝혀서 이제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직업을 바꾸고 있다고. 그리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이제 융합하지 않으면 이제 일터에서 잘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막 하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교육은 생존이자 그리고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New Learner에서 부분에서 그럼 배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김비연 선생님은 독서를 굉장히 꼽으시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독서로 그리고 배운 내용을 실행하면서 이게 나만의 촉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촉을 세워야 하는데 이 촉이란 건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은 이 촉은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세요.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서 정보를 모아서 공부를 하고 소화시켜서 내 몸을 통과시켜서 나만의 감각으로 만드는 게 촉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독서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어요. 자, 제가 만든 영상 중에도 추천 도서 중에 제라드 다이먼드 제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대변동.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그리고 제가 요새 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의 재현 요런 책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책들도 다 추천을 하셨거든요. 제가 만든 영상 중에 다 있으니까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책들도 읽어보라고 하셔서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곧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마지막 챕터는 제가 요즘 가슴에 꼭꼭 담겨서 이제 제 인생이 바뀌고 있는 그 부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New Human 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막 쓰고 또 막 다룬 지구의 비명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요새 문득문득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리고 우리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우리가 조금 덜 쓰고 돈은 더 쓰고 좀 불편하게 이 말은 친환경 유기농에는 돈을 좀 더 쓰자는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유기농을 사면 많은 농부님들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실 분들이 많아지실 테고 그러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옛날에 우리가 하던 대로 그렇게 농사 짓는 땅이 많아질 거고 그렇다 보면 지구가 조금 그리고 목초 먹인 또 고기를 사면 비싸니까 우리도 고기를 조금 덜 먹게 되겠죠. 그런 선순환을 조금 저희가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더 나아진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부터 좀 깨어나서 정신을 좀 차리고요. 또 아이들이 더 괜찮은 자연에서 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읽으세요. 2번 아니 100번 읽으세요. 그리고 꼭꼭 씹어서 시나리오를 쓰고 실행하고 수정하고
추격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였습니다. 행복하세요.